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나 심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곽산진입니다. 네, 저는 좋네요. 좋아. 이런 장이 좋은 것 같아요. 많은 종목이 올라가니까 예, 좋은 거죠. 그죠. 2차 전지도 오늘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좀 순환매가 돌아도 이게 보통 바이오나 반도체 쪽으로는 안 가고 2차 전지 내에서 좀 순환매가 도는 것 같고, 오늘은 또 이제 그 주요 업종들이 아니어도 기타로 이렇게 오른 종목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개별 호재가 있거나 뭐 실적주들이거나 아니면 뭐 다른 모멘텀 가지고. 2차 전지주처럼 이제 다른 것들도 키높이를 하면 되죠. 2차 전지가 약간의 오버밸류 아닙니까? 키가 너무 큰데요. 아니, 약간 오버밸류잖아요. 약간 오버밸류인데, 오버밸류 하는 게 뭐 가능한 거잖아요, 시장에서. 따지고 보면 한국 주식시장, 미국 주식시장,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오버밸류잖아. 가능한 거잖아요. 이쪽 한국도 이제 다른 것도 재평가 이상의 오버밸류 한번 받아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수금 한 4천 넘을래나? 그렇죠. 5천 가겠네. 요즘에 뭐 호재가 뭐 주가를 막 10% 튀게 만들 만한 그런 호재가 아니어도 워낙 저평가돼 있었던 데에서 약간의 호재만 툭 건드려줘도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 시장은 그냥 보합이었어요.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보합이었고, 원화가 좀 많이 약세로 가는 것 같습니다. 1325.7원으로. 이거 확실히 금리차 영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1300원 밑으로 내려가질 못합니다. 엔화는 오늘 0.4% 정도 엔화 강세로 갔는데 오늘 원화가 0.5% 약세로 갔어요. 예. 네. 원화 약세가 조금 주요국들 대비해서 조금 계속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좀 안 좋지 않았는데 한국만 너무 좋아도 좀 불안하긴 하네요. 네. 오늘 업종별로는요, 종이목재 섹터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영풍재지가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지난번에 무상증자 했는데 이번에 권리락이 발생을 하면서 권리락으로 이 주가 상승으로 연결이 안 된 지가 좀 된 것 같은데, 또 오랜만에 또 권리락 됐다고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주식수가 좀 적죠? 그렇죠. 뭐 무증하는 게 이게 큰 규모로 무증하진 않았거든요. 1.5대 1인가 그렇게 했는데 상한가까지 반영을 하더라고요. 자산 가치가 높고 주식 숫자가 작고 뭔가 촉매가 생기면 이게 이제 그 자산 가치 높은 기업들의 특성이 조금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무지하게 올라가. 묻지도 따지지 말고 그냥 올라가는 거야. 근데 이거는 자산 가치 높은 애들은 언제든지 이럴 수 있어요. 갑자기 주가가 4배, 5배 갑자기 솟구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많은 확률로 재산이 굉장히 많은 회사인 경우가 꽤 많습니다. 네. 그리고 비금속 광물 섹터가 많이 올랐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요즘 여전히 또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8%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또 히토류 관련돼서 중국이 자꾸 이걸 무기화하려고 하고 있죠. 유니온 머티리얼이 19% 상승, 유니온이 6%대 상승을 했고요. 운수장비 섹터에서는 조선주가 좋았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결합 심사가 이제 마감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이제 뭐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이 6% 상승을 했고, 또 기업 결합 한화도 오늘 한 14% 정도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대우조선하고 하나하고 합병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네. 그리고 현대중공업도 4%대, 현대미포조선도 2%대, 한국조선해양도 1%대. 뭐 조선주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한 건 아무래도 조선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1분기까지는 적자가 좀 진행이 돼도 2분기부터는 좀 강한 턴어라운드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아가 3%, 현대차가 1.1%, 그리고 뭐 명신산업, 세종공업 이런 부품주들도 2, 3%씩 상승을 해서 자동차주 뭐 어제 IRA 해당 안 됐다고 조금 떨어지더니 도로 다시 상승해서 가고 있습니다. 화학 섹터가 제일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금양이 오늘 8% 정도 하락을 했고요. 코스모 화학이 5% 하락, LG 화학이 4%대 하락, 코스모 신소재가 2%대 하락. 뭐 2차전지라고 오늘 다 간 건 아니고 잘 간 거는 굉장히 잘 가고 또 못 간 거는 또 오늘 못 가는 그런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제일 약한 고리가 금양이에요. 그래서 금양이 제일 빨리,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대장 업종이나 대장주들을 쫙 하면은 대장주들은 계속 꼿꼿한데 힘이 약한 고리부터 휘청휘청하면서 흔들리면서 주가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금양이 2차 전지 중에서는 가장 약한 고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또 그리고 유상증자 스포도 됐더라고요. 공시가 안 났는데. 네, 그것도 조금 하나의 염두에 둘 요인인 건 같습니다. 사실은 금양 같은 회사가 2차 전지 하려면 돈이 몇 조 단위로 필요하죠. 그 공장 만들려면. 금양도 조단이 필요한가요? LG 엔솔도 아니고
뭐 에코프로도 아니고. 아니 샘플만 만들 거 아니면 샘플이야 뭐 아무 데서나 만들 수 있죠. 네. 근데 2차 전지 샘플 만들어서 뭐 할 건데, 그렇잖아요. 공장 제대로 지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돈이 끝도 없이 들죠. 그렇죠. 돈이 많이 필요하긴 합니다. 아유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진짜. 아니 저 큰 에코프로 BM 이런 회사들 유상증자 하는 거 보세요. 끝도 없이 돈이 필요하다니까 정말. 예. 그러니까는 그런 측면에서 약한 고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자본이 원래 충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현금 흐름도 별로 그렇게 썩 좋았던 회사가 아니에요. 21년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 회사가 2차 전지 하려면 진짜 돈이 아마 끝도 없이 필요할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섬유유복 섹터에서 FNF가 2.6%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중국 뭐 1분기 GDP도 잘 나왔고 3월 소매 판매 지표도 좀 많이 반등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의류, 뭐 화장품 그러면서 어제 좋았는데 오늘은 조금 하락을 했고요. 의약품 섹터가 오늘 좀 약했습니다. 뭐 진원생명과학, 녹십자, 영진약품, 한올바이오, 이현제약, SK바이오사이언스, 한미약품 이런 대형주들이 다 2에서 4%씩 하락을 하면서 바이오 섹터의 순환매가 안 오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만듭니다. 네. 오늘 2차전지 내에서도 또 뭐 소재만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엔 그렇죠. 또 배전 시스템, 또 IRA 법안의 수혜 기대가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IRA법 시행되면 이제 북미의 공장을 한국 업체들이 많이 짓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에 따른 수혜가 한 2에서 한 3년 정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배전 시스템 관련해서. 그리고 미국 정부의 전력망 투자 확대, 요것도 마찬가지 또 다른 네. 수혜 요인이고요. 그래서 변압기 수요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전력 인프라 수주 잔고가 21년도에 9,300억에서 22년도에 약 2조 가까이 찍혔거든요. 네. 수주가 2배로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사실 미국에서 변압기 쇼티지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뭐 소형부터 시작해서 요즘에 중대형까지도 굉장히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면서 LX, 뭐 일렉트릭, 뭐 재룡전기, 뭐 현대일렉트릭도 최근까지 좀 상승을 했고요. 네. 네, LS 모 회사도 4.4% 오늘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 여기가 오늘 10% 정도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는데요. 미국의 이 중국산 분리막 배제 여기에 반사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네. 뭐 IRA 수혜 계속 받으려면 중국산 부품 비중을 아무래도 줄여야 될 수밖에 없는데 현재 배터리 부품 중에 분리막과 전해액이 중국산 비중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중국산 비중을 줄이면 한국산 써야겠죠? 한국산을 SKI 테크놀로지가 이제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한투에서 오늘 전망 자료가 나왔습니다. 현재 LTM 셀즈 같은 경우에는 중국 상해 은첩이라는 회사한테 분리막을 공급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공급 계약 기간이 24년도까지 돼 있습니다. 그럼 그 때가 되면 이 계약을 연장을 할까 아니면 한국 업체한테 받을까 아마 한국 업체한테 받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 예, 이런 주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SKI 테크놀로지 외에도 뭐 일본의 도레이라는 업체한테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어쨌든 SKI 테크놀로지를 2차전지 관련주 중에서 소재주 탑픽으로 제시를 하면서 오늘 좀 주가가 영향을 받았고요. 그리고 뭐 여전히 잘 나가는 뭐 소재주들 뭐 포스코 퓨처엠, LNF 오늘 좀 상승을 했고요. 장비주들도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뭐 하나기술 뭐 22%나 상승을 했고 원준, PNT, 오션브릿지 다 2차전지 장비 회사들 오늘도 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에코프로하고 금양이 오늘 6%, 8%씩 하락을 했는데 오늘 신한투자증권에서 이 두 종목이 MSCI 편입이 불발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단기 과열된 점이 이 MSCI 심사에서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 요인으로 좀 거론을 하면서 오늘 좀 수급 영향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 업종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뭐 임상 호재 관련된 회사들 막 두 자릿수로 급등했었죠. 최근까지 마이크로바이옴도 굉장히 많이 관련주들 올랐고요. 원숭이 두창 관련주 급등했다가 오늘은 뭐 셋 다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뭐 박셀바이오, 지노맨 컴퍼니 여기도 마이크로바이옴 좀 관련주였죠. 뭐 두 자릿수 때 하락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의약품 섹터에서도 대형주들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메지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 17%나 급등을 했는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했습니다. 운영 자금으로 쓴다고 했거든요. 500억 정도를. 좀 힘든가 봐요. 500억 회사 얼마나 직원이 몇 명인데 500억이 필요하지? 참. 저는 요즘에 제약 회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 16, 17, 18 제약 난리 났을 때 자본 조달이 엄청 쉬웠잖아요. 벤처캐피탈 다 전부 제약 바이오 했잖아요. 그러니까 돈 많이 모았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들이 돈을 규모 있게 썼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어요. 적재적소에 잘 썼을까? 아끼면서 썼을까? 예를 들어 우리 같으면은 불도 끄고 다닐 거 아니야?
남의 돈 받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전기도 다 끄고 뭐 하여튼 뭐 신문도 안 보고 뭐 되게 거의 궁핍하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좀 흥청망청하지 않았을까? 돈이 너무 쉽게 모이니까. 너무 쉽게 모이면 또 그럴 수도 있죠. 아니, 벤처캐피탈에서 몇백억씩 돈 받는데 보면 뭐 일단 임대를 굉장히 비싼데 임대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뭐 한 층에 막 한 달 임대료 막 몇천에서 1억씩 하는데 막 빌려가지고 하고 막 그러거든요. 사장 사무실도 의리의리하고. 근데 사실은 실제로 현금으로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돈을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된장찌개만 먹고 밥도 해 먹든가 이렇게 하면서 남의 돈 받았으면 아끼면서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조금 의문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것까지 알려면 되게 어려운 얘기가 아닌가 싶어. 그 회사가 그렇게 돈을 아껴 쓰고 잘 쓰고 하는 그런 회사를 찾아내는 게 투자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한화가 오늘 15%나 급등을 했습니다. 공정위에서 이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 결합 조건부 승인 가능성 때문에 오늘 많이 올랐는데요. 네. 어제 기업 결합 심사를 완료를 했고 영정위에서 26일에 전원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에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최종 결론을 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해외에서는 이미 다 승인이 됐고 공정위만 남았기 때문에 사실상 승인을 한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전원회의에서 뒤집힌 적이 있긴 있지만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 된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려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합 조건으로는 저번에 한번 언급을 드렸던 이 구남 제조사들 있죠.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HJ중공업 이런 데들이 이제 만드는데 한화가 이 제조사들한테 레이더 부품을 공급을 합니다. 근데 한화가 굉장히 독과점 지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대우조선을 인수하면 자기 자식한테만 좋은 조건에 싸게 그리고 또 훨씬 더 기능이 좋은 이런 것들만 골라서 납품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경쟁사들이 그런 걸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조건부로 조건이 달릴 것 같습니다. 뭐 요거 이외에는 뭐 합병만 잘 되면 그 시너지가 굉장히 크게 부각을 받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요즘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실적도 이제 턴어라운드 시기가 뭐 작년부터 올 줄 알았는데 계속 딜레이 되더니 이제는 2분기부터 온다라고 하고 있는데 뭐 이제는 오겠죠. 올 때가 되긴 한 것 같습니다. 워낙 빅베스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한화가 15%나 급등을 했는데 이게 오늘 기업 결합 조건부 승인 뭐 이거 기대감 때문에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 한화가 대우조선해양 인수하겠다라고 했을 때 폭락을 했었거든요. 2008년인가요? 2007년인가요? 그때 인수한다 했을 때도 폭락을 했었습니다. 야, 그때는 비싸게 하려고 했죠. 거의 한 6조인가? 그때 했으면은 이제 망했어. 큰일 날 뻔했고 회사 시청을 했을 거예요. 예, 이번에 인수한다고 했을 때도 발표한 날 이제 떨어졌는데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분위기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예, 조선업황이 좀 다시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일다 보니까 좀 반대로 반응이 된 것 같습니다. 이 회사 SK, 한화, 이런 뭐 LG 이런 지주 회사들이 진짜 싸거든요. 2조잖아, 2조. 2조짜리 하나 먹으면은 하나 케미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디펜스, 하나 신재생, 대우조선 다 먹는 거야. 네. 그렇죠. 2조만 있으면 한국 국가 예산이 550조, 600조인데 2조만 있으면 이 많은 회사를 다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사실 15%까지 올릴 이유는 없었죠. 그러니까 저평가인 부분도 있을 거고 이 회사 사실 신재생입니다. 신재생 그 전혀 평가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루 반짝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코픽스 금리가 반등했더라고요. 요게 이제 매달 15일 날 발표하잖아요. 그리고 요걸 토대로 해서 은행의 대출 금리가 좀 산정이 되는데 원래 이제 4월 달에도 떨어질 것 같았는데 예상을 깨고 반등은 했습니다. 반등의 뭐 폭이 굉장히 크진 않지만 일단 작년 12월에 4.34%로 코픽스 금리가 고점을 찍었는데 올해 3월까지 3.53까지 쭉 줄줄이 하락을 하다가 이번에 떨어질 줄 알았는데 3.56%로 3bp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신규 코픽스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된 18일 기준 대출 금리가 변동 금리는 한 2, 3bp 정도 반등을 했고요. 고정 금리는 35bp 정도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 대출금리 상단이 고정금리는 한 5.82% 정도까지 어디죠? 그 변동금리도 5.77%까지 굉장히 많이 좀 다시 또 올라오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감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주들한테는 사실
뭐 나쁘지 않은 이슈죠. 그동안 이제 금리가 계속 떨어질 걸로 생각을 하면서 NIM 이 순자 마진 전망을 좀 많이 내렸거든요. 여러 증권사에서. 네, 만약에 이 금리가 상승 기조가 조금 유지가 된다면 거기 전망에도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도 은행채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KB국민은행이 S&P 기준으로 A 플러스 등급이거든요. 21일에 5억 달러 규모로 글로벌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인데 수요 예측에서 해외 투자자들한테 15억 달러 주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5억 모집하는데 15억 받았으면 꽤 많이 모집이 된 거죠. 뭐 SVB 파산하고 CS 사태 나고 이러면서 조금 은행 업황에 대한 우려가 좀 커졌는데 네. 최초에 이 KB국민은행이 제시했던 금리 대비해서 한 40bp 정도 낮은 금리에 발행을 하게 됐으니까 뭐 그런 우려를 좀 더 이상 한국 회사들한테는 좀 한국 은행들한테는 좀 덜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많이는 아니고요. KB금융이 한 2%, 신한이 한 1%, 다른 뭐 지방은행이나 뭐 우리은행, 하나은행 0.몇 %씩 오늘은 좀 상승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PG 업체. 예, PG 업체가 오프라인에 진출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조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KG 이니시스의 그 사장의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연간 온라인 결제 금액이 한 200조 원 정도 시장인데요. 대부분은 이 이커머스 업체들이 자체 피지로 처리합니다. 뭐 네이버 쇼핑이나 이제 쿠팡 이런 데서 이제 큰 결제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커머스 업체들은 자체 피지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니시스, 나이스, 뭐 한국 사이버 결제 이런 데서 수혜볼 시장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비대면 결제가 좀 늘어나면서 온라인에만 의존했던 피지 업체가 이제 오프라인에도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카드를 긁어서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얼마 보내드려요? 막 폰으로 돈 보내고 그렇죠. 뭐 이런 거를 한다는 거죠. 예, 예전에 안 했는데 예전에는 보통 이제 카드 결제하거나 현금 결제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비대면 결제 같은 게 생겨서 테이블 오더 아니면 뭐 스타벅스에서 우리가 이미 많이 이용하고 있던 그 스마트 오더, 네 이런 것들 그리고 그 키오스크, 네 이런 것들은 이런 비대면 결제들은 기존에 하던 이제 온라인 결제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PG의 영역이거든요. 이쪽도 이제 뭐 시장이 새로운 먹거리일 것 같다라고 이니시스에서는 네, 사장이 인터뷰를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 5% 정도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워낙 이 성장성이 매출 성장이 좀 제한된 업황이기 때문에 그 높은 멀티플을 제공받지 못했었거든요. 네, 이렇게 뭐 새로운 먹거리들을 발견을 하면 또 기대감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뭐 오늘은 오른 종목이 많아서 지수는 안 올랐는데. 네. 뭐 흐뭇한 날입니다. 근데 좀 많이 뜨겁다 이런 느낌도 드네요. 좀 겁이 나네. 맨날 가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시장이 막 무지막지하게 급등할 때는 또 일부 섹터에만 한정이 돼가지고 막 시장을 주도했잖아요. 이럴 때는 그거 없으면 소외되기 일쑤였는데 요즘같이 시장은 좀 그대로이고 순환매가 좀 골고루 이렇게 돌아주는 장에서는 이럴 때 좀 아웃퍼폼을 빨리 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야죠. 네. 그럼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